스피노자 에티카 원문 해석입니다. 오늘은 제2부의 정리 32에서 49까지 내용인데 이로써 2부 정리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두 그림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인데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념은 클라우드 서버에 존재하는 의지로서 이것에 의해 삼라만상의 대상이라는 표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여 정신과 뇌 속에 관념을 형성하는데 서버에 존재하는 관념 1과 클라이언트에 존재하는 관념 2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념에 대한 관념, 즉 관념 2에 대한 관념이 관념 1 속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면 일정 부분의 공간을 할당한 다음 클라이언트에 있는 내용과 동기화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역도 마찬가지로서 클라이언트에 반드시 서버와 동기화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호 내포, 인베드하는 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 서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클라우드는 클라이언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최외곽의 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 32. 모든 관념은 신에게 관련되는 한에서 참이다. 서버에 있는 관념은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항상 참인 것입니다. 정리 33. 관념 안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일컬어질 아무런 적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허위는 항상 수동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은 빛이고 허위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용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데 참은 진실무망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패놉티콘, 신무극의 신의 디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허위, 거짓은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발생하는 망령된 도깨비, 이매망량과 같은 귀의 디자인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리 34. 우리들 안에서 절대적이거나 타당하며 완전한 모든 관념은 참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패놉티콘의 신무극을 달성하여 가리워진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35. 허위는 타당하지 않으며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관념이 포함하는 인식의 결핍에서 성립한다. 허위는 빛이 없음입니다.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관념은 인식의 결핍, 완전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리 36. 부당하고 혼란스러운 관념은 타당하고 명석판명한 관념과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생긴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고 어둠으로 가리워진 밤 역시 낮과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 37. 모든 사물의 공통적이며 부분에서나 전체에서나 똑같은 것은 결코 계물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 눈 두 개, 귀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같은 것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 38. 모든 것에 공통적이며 부분에도 그리고 전체에도 똑같이 있는 것은 타당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결핍으로 인한 손상되고 혼란스러운 관념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39.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신체가 자극받기 쉬운 약간의 외부 물체에 공통적이며 고유한 것, 그리고 이들 각 물체의 부분이나 전체에 똑같이 있는 그러한 것의 관념도 정신 안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정리 40. 정신 안의 타당한 관념에서 정신 안에 생기는 모든 관념 역시 타당하다.
정신은 귀납뿐 아니라 연역이 가능하고 전제가 참인관념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관념이 허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정리 40의 주석에서 세 종류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통하여 손상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지성에 나타나는 계물로부터 일어나는 지각을 스피노자는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라고 하였고, 기호들로부터 사물을 상기하며 관념을 형성하는 인식과 함께 제1종의 인식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종의 인식은 의견 또는 표상에 해당합니다. 제2종의 인식은 사물의 성질에 대하여 공통관념과 타당한 관념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3종의 인식은 직관지입니다. 예를 들어 1이 주어졌을 때 2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3이 주어졌을 때 몇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정리 41.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은 신무극의 패놉티콘 상황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참이되는 것이고,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서버에 있는 원래 관념을 그대로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참이되는 것입니다. 정리 42.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다운 것을 거짓된 것과 구분하도록 가르친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완벽하지 않고 인식의 결핍이 존재하여서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타당한 관념이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 43. 참인관념을 소유하는 자는 동시에 자기가 참인관념을 소유한 것을 알며 그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참인관념은 최고의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빛이 존재하는 곳에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의 증명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정신은 사물을 참으로 지각하는 한에서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곧 신의 지성의 일부분이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 44.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우리 이성의 인식은 칸트와 쇼펜하우어가 밝힌 바와 같이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충분 근거율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시간과 공간 축에서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사물에 최소한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기준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성이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리 45.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체나 계물의 관념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존재하며 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46. 각각의 관념이 포함하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 인식은 타당하며 완전하다. 부분이건 전체이건 모두 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은 반드시 타당하고 완전하게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 인식은 타당하며 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서 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 47. 인간 정신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관한 타당한 인식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나의 내부에 이미 빌트인 내장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48. 정신 안에는 절대적이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은 이것 또는 저것을 의지하도록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이것은 다시금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인간의 정신은 신의 지성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신처럼 자유자재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정리 49.
정신 안에는 관념이 관념인 한에서 포함되는 것 이외의 어떤 의지작용, 곧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념이 관념인 한에서 포함되는 것 이외의 라는 말은 관념 없이는 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념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긍정과 부정의 어떤 의지작용도 일어날 수 없는데 스피노자는 모든 의지작용 역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란 관념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으키는 연쇄작용의 집합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 절대적인 자유의지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념이 없으면 의지의 작용도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티카 2부의 정리 부분에 대한 해석이 완료되었고 2부의 마지막 정리인 49의 주석 부분에서 2부의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2부를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